부동산에 가서 금매 나오면 연락주세요 라고 전화번호 남기고 왔는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된 실거래를 보며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쉬워만 하죠. 많은 분들이 금매 잡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금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한 방법부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은 금매물을 잡는 방법까지 영상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금매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매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의 로얄동이 어딘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스스로 추론을 해볼게요. 인천 SK 스카이뷰이고요. 4,00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도만 봐서 어디가 로얄동일까요? 지하철역과 상권이 가까운 이쪽일까요? 아님 학교가 가까운 이쪽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뻥뷰가 나올 것 같은 이쪽 라인일까요? 사실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는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 직접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전조사 단계이니까요. 먼저 호객노노 가서 가격을 볼게요. 밑에 타입, 동 정보 보면 왕관이 있거든요. 왕관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로얄동일 확률이 높아요. 왕관이 없으면 타입을 눌러봐요. 그러면 실거래 평균이 나오죠. 높은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85A가 로얄동이네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에 85A가 다 있네요. 이러면 선호도 차이로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도로가 있으니 시끄러울 것 같고 121동에서 126동이 로얄동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살짝 단지 안쪽에 있으면서 지하철역과 상권도 이용하기 편해 보여요. 103동과 104동도 학교와 공원이 있어 일단 좋아 보여요. 이 정도 추측해 보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추측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이 정도 가설을 세웠으면 이제는 부동산 소장님께 문의하는 게 공부도 되고 훨씬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얄동을 찾았으면 이제 시세를 확인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냥 보면 매물이 너무 많으니 국평만 선택하고요. 동일 매물도 묶어요. 그리고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제일 싼 5억 4천이 금매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게 금매 아니에요. 지금 이게 2층이잖아요. 105동 2층에 이 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기준이 필요했기에 로얄동을 조사했던 거예요. 차근차근 해볼 테니 잘 보세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전수조사합니다. 근데 단지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매물 왜 이렇게 많나요? 보통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엑셀에다 정리를 해봅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바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정리한 거고요. 보시면 실거래가 6억 1천에 거래됐잖아요. 그 이상 가격대는 의미 없는 가격대이니 버릴게요. 6억 1천의 매물들을 보면 로얄동을 조사했기 때문에 뭐가 싼지 보이죠. 여기 보시면 101동은 상가 앞쪽이잖아요. 126동 20층이 제일 괜찮죠. 같은 가격대에서도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101동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대를 6억대로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6억대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죠. 뭐가 싼가요? 얘네들은 뒤쪽 라인이죠. 좀 전에 조사했던 공원 앞 104동 29층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파악해 가는 거예요. 5억 9천대 볼게요. 121동 31층 이제 보입니다. 방금 6억 1천에 나온 126동 20층보다 저렴한데 동은 더 좋네요. 좋습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5억 8천대 볼게요. 121동 39층 어떤가요? 저렴하게 나오긴 했는데 탑층이죠. 그래서 패스하고요. 더 내려와서 5억 7천에 121동 17층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금매입니다. 로얄동 로얄층인데 가격이 가장 저렴하네요. 여기서 내가 가중치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동층 향을 비교해보고 포기할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면서 매물과 가격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렇게 관심 단지에 넣고 알람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가격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조사하고 나서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조사해서 나오는 금매는 진짜 금매는 아닙니다. 진짜 금매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방문도 디테일 한번 살려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오른쪽에 중개사 버튼을 클릭해보면 지도에 부동산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옆에 숫자는 밀집된 거예요. 클릭해보면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 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장님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물 갱신이 잘 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부동산 한 군데에만 내놓을 수도 있고 사정이 급해서 여러 부동산에 아파트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좀 더 일을 잘하시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물 옆에 중개사 개수가 있죠. 집주인이 여러 군데에 물건을 내놓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날짜가 다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일수록 네이버 부동산 상단에 뜨게 되죠. 이런 경우는 매번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최신 날짜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가야 합니다. 매번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부동산 입장에서 엄청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장님이 열심히 물건을 보고 있고 잘해보고 싶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장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찾은 부동산을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할 게 부동산 가서 대뜸 급매 있나요? 또는 급매 나오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오면 급매를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아무에게나 급매를 소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급매를 찾는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은 급매를 소개받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자주 방문해서 평소에 친분을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잘 먹힙니다. 근데 자주 방문하기가 힘들다면 내가 꼭 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사 날짜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됐다고 급하다고 나의 사정을 말하세요. 급매의 수요층은 말 그대로 급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급매 기준을 121동 17층 5억 7천으로 우리가 조사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딱 842 중층 이상 5억 7천 미만으로 나오면 꼭 연락주세요. 이렇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서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중개사님도 좋은 급매가 나오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테니 본인이 사고 싶을 거잖아요. 본인이 못 사면 1차적으로 지인들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그마저도 수첩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바로 계약금 쏠 것 같은 사람한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가면 보물 같은 급매를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급매를 찾았는데 사지 못하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급매가 나와도 사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급매가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게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생각할 시간이나 이런 걸 가지면 다른 사람이 바로 낚아채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즉 가격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로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잡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과 기준이 섰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장님 더 괜찮은 물건 나오면 연락주세요. 이러면 다시는 연락 안 오게 됩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좋은 매물 찾으면 꼭 내 것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매를 잘 잡으면 경매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의 최대 단점은 내 마음대로 타이밍과 매물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한다고 폐찰되면 물건 나오길 기다렸다가 또 폐찰되었다가 기다렸다가 그러면요 반년은 후딱 지나갑니다. 좋은 시기 다 놓치는 건 덤이고요. 반면 급매는 내가 원하는 매물을 마음껏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을 때 사면 됩니다. 경매와 달리 타이밍과 매물을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경매는 경매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매, 급매 다 싸게 사는 거니 둘 다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오늘은 급매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스였습니다.